이번 시간에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오늘 드디어 감격적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주 보시면은 전체가 다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요. 아이온큐가 드디어 54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56달러를 장중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리게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을 했죠. 근접을 했지만 찍지는 못했죠.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역사적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실스크도 오늘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디웨이브나 퀀텀은 상대적으로는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시간이 약이었다라는 거죠. 어, 멤버십에서는 이제 4월 8일 날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8월 19일 날 추천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추천 후에 160%가 상승을 했고요. 1월 8일 젠슨왕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드디어 모든 매물을 소화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천장이 없다. 하루 만에 이제 반토막이 났을 때,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한 오늘 두 가지 케이스의 감정을 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주식의 본질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폭등한 이유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인수에 대해서 영국 투자보안부의 규제 승인을 받았다.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엔비디아 관련한 이제 뉴스인데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통해서 퀀티넘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양자 연구 촉진을 뭐 시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5대장하고 엔비디아는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어요. 메이저은행이나 유명한 투자사에서 이 양자 관련주들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M7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선상장의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먼저 상장을 해놨기 때문에 M7의 양자 관련 행보 뉴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양자 관련주는 아직은 실적이나 PER 등의 영향을 받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이나 수치보다는 비전 제시, 그리고 어떤 유명인들의 어떤 메시지 이런 거의 언급을 통해서 시세가 발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자 관련주를 매매하실 때 눈여겨봐야 할 뉴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와의 연결성이죠. 이런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뉴스라면은 반드시 시세가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자컴 자체는 아직도 뭐 완성된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수익을 내고 있는 AI 섹터하고 어떤 뭐 연결이 되는 그런 접점을 찾는 그런 뉴스가 있다면은 시세가 반드시 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7의 양자 관련 연구 및 투자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어떤 개발이나 투자 관련 그런 소식이 있다면은 굉장히 또 시세를 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주 계약이죠. 수주나 계약 등 작지만 유의미해 보이는 그런 실적 요런 게 나왔을 때도 시세를 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양자컴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나 수치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봐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컨센에 그리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아이온큐 주가의 흐름을 히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젠슨왕 사태서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1월 7일이었을 거예요. 1월 7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때만 해도 뭐 거의 폭주하는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빠꾸 없이 계속 올라가던 그런 양자의 시대였어요. 그때가 아마 24년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초에 돌연 젠슨왕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양자컴 상용화에는 아마 뭐 30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젠슨왕의 발언으로 5대 양자주가 다음날 전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냥 하락한 게 아니고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적고 수익이 없는 양자 섹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주가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이제 곡소리가 났었죠.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곡소리가 나던 암울한 시절. 그래서 하루 만에 반토막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죠. 그래서 일대 패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트럼프였죠. 그래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전부 뭐 양자주뿐만 아니라 나스닥 자체에 등을 돌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적자인 양자 관련주는 거의 뭐 휴지 조각 취급을 받으면서 다시 또 10달러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아이온큐도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쌍바닥에서 21선으로 올라오던 그 시점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한번 시세가 났고 이때 이제 5월달 접어들면서부터는 D웨이브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이온큐가 전체적인 시세를 주도를 했었지만은 이때서부터는 D웨이브가 완전히 주도를 했었죠.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미 3월에 다른 종목들이 다 내려가고 있을 때도 혼자 그 전고점 근처를 터치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5월달, 뭐 7월달 이렇게 두 번 정도 또 대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5월달에 뚫고서 정확히 2배 정도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후 전고점의 2배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D웨이브로 무게추가 넘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5개 종목들이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또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시세를 내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캡에서 원탑템은 역시 양자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 잠깐 반짝했던 이제 D웨이브가 주도하는 흐름이 아이온큐나 뭐 리게티,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D웨이브는 살짝 시들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자 관련주 관련해 가지고 9월 1일 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9월 1일 날 올라갔던 영상인데요. 반등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보여드렸었죠.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고서 이제 다시 상승하던 그 시점에서 반등비가 꽤 좋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D웨이브는 이 반등비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반등비라는 거는 이제 전고점에서 전저점까지 내려온 요 수치에서 얼만큼 올랐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온큐는. 그래서 이제 종합 차트 점수를 매겨봐도 그때 당시에 9월 1일 정도였었죠. 아이온큐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9일 날 정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천드린 당일날 이제 엄청난 또 운봉이 뜨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좀 공포를 느끼고 뭐 실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요런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매집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매집을 했다면은 엄청난 고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갈 건데 매수 단가를 낮추면은 결국에는 수익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이 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매매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뭐 차트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마음을 다스려야 그거를 쥐고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어떤 감정의 부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이온큐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하루 주식의 등락을 쳐다보는 일은 한심한 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주식을 들고 공포에 떨던 시간을 혹시 여러분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면 만약 그걸 지금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갈 주식은 가게 돼 있고 떨어질 주식도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를 당겨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미래가 되어야,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볼 수 있는 수익을 오늘 당장 땡겨서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그게 눈앞에 안 나타나면 그냥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리 짧아도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첫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이거 다시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하고 오늘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 요걸 맞추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액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 전 마지막 물량이 나올 때 가장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세력이 뭐 한번 뺐다가 올린다, 뭐 속임수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마지막 물량이 출회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이 다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오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양자주는 실적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자주는 실적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연구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늘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현금을 여기저기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호주머니죠.
그래서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희석을 시켜서 돈을 빼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유증과 전환사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유증이나 전환사채 요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게 되면 타 섹터로 환승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매매 교훈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뭐 드디어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매물을 다 뚫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들한테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그리고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